제주에서 10대 청소년 살해된 사건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죠. 자, 이 용의자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오늘 지금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는 중학생인데 그제였습니다. 지난 18일 밤에 이 어머니가 이 주택 다락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타살 혐의점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일단 한 명을 잡았습니다. 공범 한 명을 거주지에서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범 역시 몇 시간 한 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주범 이 피해 남학생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남성이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경찰서로 연행됐는데 취재진이 이제 검거된 소식을 듣고선 경찰서로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 혐의를 인정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네라고 대답을 했고 이 뭐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죄송합니다. 요 정도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붙잡힌 남성 당시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죠.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예.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밤 범행 동기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왜 죽이셨어요?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 범행 동기가 뭡니까? 일단은 대낮에 2명이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뒷문을 통해서 주택에 몰래 들어갔던 거 봤을 때는 계획 범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두 사람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예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관계가 있고 그게 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앙심을 품고 이 40대 한 명도 둘이 같이 집에 침입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치정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계획 범죄라고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낮에 뒷문을 통해서 2명이 들어갔어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가 봐도 딱 계획적이에요. 네, 모습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흉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면 계획적인 범죄라는 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뒷문을 이용해서 2명이 함께 움직였고요. 이 범행 현장을 보면은 계획적이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재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승현님. 네네. 사실혼 관계였고 전 동거남이었습니다. 이 남자. 네네. 자, 그런데 세상을 떠난 건 아들입니다. 일단 예. 방금 저 중간에 지나가면서 우리 저 박사님한테 좀 이제 주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잠깐 이제 그 글자를 몇 개 좀 교환을 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까 범죄 타살 혐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굉장히 어떤 특정 장소에 묶여 있는 모습이었다는 게 나와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그 아들에 대한 약간의 적대심이 분명히 보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그 아이에 대한 그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의 내용을 좀 본다면 어느 정도의 어떻게 범행을 저질러졌는지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분명히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그 폭행했다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아이와 이 지금 가해 남성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격한 감정 상태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자, 이 숨진 중학생,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용의자와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이 어머니가 이달 초에 경찰에 우리 좀 지켜주세요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던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이 사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변 보호 등 경찰에 많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70대 이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모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경찰이 왔다 갔다 하더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7월 2일에 이미 신변보호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찰에 접근 금지 요청도 했었고요. 7월 3일부터 18일 상간에 경찰이 32번에 걸쳐가지고 집 근처 순찰도 했고요. 또 8일, 16일 날은 CCTV까지 두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 부분 상당히 아쉽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모자를 이자들이 함께 해야 할 생각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은 아들만 노렸던 건지 이것도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그동안 이 숨진 피해 학생, 그러니까 아들, 지속적으로 좀 학대를 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듣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왜냐하면 저 10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예, 입장에서 예.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 사건은 계속해서 눈을 뜨고 쳐다봐야겠다. 이 어떤 정말 판단을 받는지 이런 걸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사실 이 아이는 지금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중학생밖에 지금 안 되는 아이고, 예. 너무나 어린 아이인데 그 친구한테 새아버지에게 온갖 학대를 다 당했다. 늘 맞았었고 엄마가 울어도 다 네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그렇게 언어 폭력으로도 쓸모없는 XX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또 나아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죽이겠다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피해자는 가출을 지금 한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그 가출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이제 난 독립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아르바이트 하자.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엄마에 대한 감정을 이 아들한테 다 풀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자, 오죽 괴로웠으면 가출을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말이죠, 승 의원님. 네네. 제일 진짜 좀 화가 나는 것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게 아니라 이미 경찰에 우리 지켜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뚫린 겁니다. 예? 뭐 지금 제가 이제 경찰 백브리핑을 좀 들여다보니까 뭐 이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우리 저 CG에도 나왔지만 탄력 순찰이라 그래서 한 32번 정도, 그러니까 매 시간을 정해놓은 어떤 순찰이 아니라 순찰 시간과 순찰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32회의 어떤 순찰을 했고, 집 앞뒤에 CCTV를 설치를 했다는데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 순찰과 CCTV의 한계 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니까요. 사실 조금 더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이제 시계 같은 장치를 취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좀 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첫 번째는 그 장치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피해자인 중학생한테까지 갔는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건 반면교사 할 사건도 아니죠. 사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보호 처분을 했을 때에는 또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범인들이 뭐 범행 직후에 거의 다 두 사람 다 잡혔습니다. 네. 뭐 제주도에서 숨어봤자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예? 잡히죠. 자, 남성은 이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범은 일부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왜 아들한테 해를 가했는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동기를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 영장 신청 이후에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리고 가담 여부라든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